네, 안녕하세요. 닥터공TV 영주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학회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대한비과학회 그리고 대한이비인후과 의사의 공동 심포지움에서 서울 아산병원 대강당에서 그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비중격 교정술의 최신 트렌드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거 만드느라 조금 고생도 했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비중격 교정술을 또 전방과 상방 비중격이 우리가 비밸브에서 그 부분이 막혀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교정을 하게 되고 또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 방법과 또 저희 병원 수술 결과들을 좀 설명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일반 환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금 편집을 해서 만들어서 조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중격 교정술의 최신 트렌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비중격 교정술은 이제 최근에는 비밸브 교정술이랑 거의 대부분 동반돼서 시행을 하게 돼 있고, 비밸브 교정은 결국은 비중격 측면에서는 전방 부분과 상방 부분의 비중격이 만곡이 교정이 돼야지 비밸브 교정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비중격 만곡증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뭐 외상, 뭐 출산 주형설,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신생아가 16%가 비중격이 만곡돼 있으니까 출산 주형설이다. 혹은 뭐 이렇게 어, 다른 구조가 비중격을 밀면서 휜 거다. 대상설. 그 다음에 비중격이 자라나는 속도에 비해서 주변 구조가 자라나질 못해서 원래 그 비중격 연골이 있어야 될 크기보다 구조가 작기 때문에 비중격의 크기 차이에 의해서 휜 거다. 뭐 다양한 원인들이 또 가설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비중격이 휘어 있으면 그 휜 걸 피게 되면 당연히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쪽에 비중격 가시나 혹은 뒤쪽에 비중격 망곡은 그냥 이 안에 골격 구조를 제거해버리면 그냥 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제가 늘 얘기했던 엘스트럿 조금 이따가 나오는데 제거하면 안 되고 코의 외형을 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휘어 있어도 제거하면 안 되고 교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는 망곡은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정하면 결국은 길어져서 길어지게 되면 다른 구조로부터 즉 피부나 위쪽 구조로부터 받는 압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펴줬을 때 받는 장력이 증가돼서 계속 힘이 더 세게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고려를 하면서 수술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다시 이 압력 때문에 휘어지기 때문에 그걸 꼭 고려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가 펑셔널 라이노플라스티가 결국은 이제 기능 고성형인데 기능 고성형을 할 때는 코끝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더 세게 누르겠죠. 그래서 이런 정해진 구역 내에다 비중격 확장 이식을 해서 코끝을 높이게 되면 탄탄하게 해줘야지 기존 장력에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안 그러면 다시 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력 변화를 꼭 압력 변화를 꼭 고려를 해서 수술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격 연골의 성장에 대해서도 먼저 일단 살펴보면 비중격은 연골 부분이 앞에 있고 뒤에는 이제 뼈 부분인데 뼈 부분은 이제 위에서 하나 이제 골화돼서 자라고 밑에서 하나 골화돼서 자라면서 이렇게 자랍니다. 또 연골은 요 앞쪽이랑 중반부에 연골 세포랑 또 성장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보시면 나이랑 상관없이 이거 나이인데 나이대랑 상관없이 성장 속도만 따져보면 이 뒤에가 제일 뼈랑 붙어있는 이 뒷부분이 가장 느려요. 네, 앞쪽이 좀 빠르고. 그래서 앞쪽이랑 중반부는 이제 얘에서 빨리 자라니까 뒤에 피부랑 요 연골이 담겨져야 할 그 구조의 성장력이랑 차이가 생기게 되면 즉 얘가 요 피부보다 빨리 자라면 얘는 휘게 되고 요 뒤쪽은 이 비중격 뼈가 휘는 방향에 따라서 얘는 이 뒤쪽에서는 거의 자라질 않기 때문에 이 뼈가 휘는 방향에 따라서 같이 정렬돼서 휘기 때문에 이 뒤쪽 휜 부분은 이 뼈랑 잘 분리를 해줘야지 이 연골이 고 뼈가 휘는 방향에서부터 걸리는 압력에서 톡 풀리면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요걸 잘 해결해 줘야 되고 전방은 누르는 힘에 대해서 휘어진 거기 때문에 그 누르는 구조에 맞게 사이즈를 좀 재단해서 잘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또 보시면 이제 결국은 비밸브인데 비밸브라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방과 중방, 상방의 비중격, 정방, 상방 비중격,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해측 변골의 요 로어 마진 아래쪽 가장자리,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합의갑계 우리가 비염 수술하는 구조, 그다음에 코 바닥 요렇게가 이루는 구조인데
비중격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전방과 상방의 비중격이 휘어 있으면 B밸브가 막히는 겁니다. 근데 B밸브는 누구나 이제 가장 호흡기도에서 좁은 부분인데 그 호흡기도의 전체 저항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좁은 부분입니다. 누구나 이 구간이 제일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밸브 영역에서 비중격이 휘어서 막혔다 그러면 이 부분을 반드시 펴주고 나서 뭐 비밸브 교정하는 또 다른 추가적인 시술들이 있거든요. 그걸 해야지 요거 안 피고 나서 뭐 비밸브 해봤자 어, 교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밸브 협착의 원인이 이 부분인 경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피냐, 엘스트럿 조금 다음 이따 슬라이드 나옵니다. 엘스트럿 부분을 어떻게 교정하느냐, 얘는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엘스트럿 교정의 문제인데 엘스트럿은 이 비중계연골이 이렇게 있으면 요 뒷부분은 이런 데는 좀 제거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의 외형을 결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1cm, 1cm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코의 외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만곡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잘 교정해 주느냐가 결국은 비밸브를 어떻게 잘 교정해 주느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카우달 데비에이션 이 부분이 이제 전방 비중격 만곡이고요. 하이 데비에이션 이게 이제 상방 비중격 만곡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전방 비중격은 연골의 성장력 증가가 이 연골이 있어야 될 비강 내 공간의 성장력보다 좀 더 빠르면 불균형이 생기면서 만곡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단을 해주고 잘 봉합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은 보시면 얘가 딸고 들어간다 그랬죠 아까 비중격 뼈가.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분리를 해주면 여기서 텐션이 탁 풀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얘의 정렬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정렬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탁 풀어주고 요거 정렬시켜주면 얘는 정렬이 됩니다. 물론 이제 외측에서 봤을 때 코 축이 막 틀어져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코 성형을 해서 여기를 다 분리해서 뭐 반대쪽에 좀 끼워준다거나 해서 넓혀주고 펼침 이식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또 모양적으로도 반대쪽에 좀 채워주는 식으로 시술을 해야 되지만 비중격 자체만 상방에서 만곡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방 비중격 교정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뭐 이건 인시전은 뭐냐면 이렇게 칼집을 낸다는 건데 요런 데다 그냥 이렇게 칼집을 내서 우리 삼겹살 보면은 이렇게 칼집 내면 이렇게 휘었던 거 칼집 내면 여기로 딱 펴지죠. 여기다 칼집 내면 그것처럼 칼집을 내서 펴겠다 그런 아이디어고 이 배튼이라는 거는 덧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한 겹을 더 반대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걸 덧대가지고 꼬매면 이렇게 딱 펴진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거는 결국은 만약에 이거 당연히 칼자국을 내서 휜 거를 피면 그게 이거를 이렇게 피면 길어질 텐데 얘가 그럼 버티고 있을 장력을 버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기 때문에 본원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시행하지 않고 제가 보기엔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배트는 반대쪽에다 이렇게 힘을 가해주는 걸 대고 꼬매준다는 건데 물론 여기 자체는 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길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계속 눌러요. 그러면 이런 데서 뚝 빠져버린다거나 그런 부작용에 의해서 다시 휠 수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저는 잘 사용을 하진 않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꼬맨다든지 잉여 연골 부분을 겹쳐서 짧아졌죠. 그렇지만 이 길이는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짧아졌지만 결국 이 수직 길이는 동일하죠. 근데 만곡은 없어지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거나 혹은 밑에 부분을 이 부분을 이제 요게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일부 절제해서 가져다가 꼬맨다거나 혹은 반대쪽으로 넘겨준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냐면 이건 단차가 생기고 또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자른 건지 그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비중격 만곡증만 있다고 하면 비중의 연골은 거의 최대한 보존하고 밑에 쪽 부분만 톡 제거해서 갖다 꼬매서 이제 전방 비중격을 교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CT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왼쪽으로 좀 휘어 있죠. 이렇게. 근데 수술 후 CT를 보시면 반드시 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정을 했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이분도 수술 전에 보시면 CT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아래쪽에 좀 휘어 있죠. 근데 스스로 CT를 보시면
반드시 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이제 기능구성형을 같이 하신 분인데 보시면 이렇게 비경으로 딱 벌려보면 조금 사진이 조금 무서울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죠. 이분은 CT는 안 보겠습니다. 이분 근데 그 아까 비중격 교정술을 시행하는 전방 비중격을 교정하는 그 테크닉을 시행하고 나서는 이렇게 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하신 분이에요. 다른 병원에서 일단 비중격 교정술을 했는데 또 막힌다고 해서 또 한 번 또 했는데 그래도 막혀서 저희 병원 오신 건데 이분은 미용도 같이 하신 분이고요. 기능구성원에서 보시면 비중격이 이런 식으로 잘려 있어요. 그냥 네. 앞쪽에서 이런 식으로 좀 잘려 있죠. 여기가 요 그림처럼. 그러니까 수술을 했는데도 비중격 앞쪽에서 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이 엘스트로는 자르면 안 되는데 엘스트로 쪽이 휘어 있으니까 계속 그냥 조금씩 잘라내신 거예요.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잘라내도 저기 교정이 안 됩니다. 이 여분의 인형을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고 이걸 갖다 꼬매지 않는 이상은 교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방에서 많이 휘어 있죠. 두 번이나 수술을 했는데도. 그래서 수술 후에 이렇게 완전히 펴져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정을 했던 사례고요. 그래서 이분은 늑연골을 채취해서 비중격 연골이 없었기 때문에 늑연골을 채취해서 그 앞에 또 덧대가지고 이렇게 비중격 확장 이식이자 또 보강하는 아까 배튼이 있었죠? 그거 역할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수술을 시행하고 나왔던 분입니다. 요거요. 여기 늑연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방비중격인데 상방비중격만곡은 여기 이제 분리한 다음에 요 뒤에 쪽 거 날려주면은 여기는 톡 해방돼서 이 앞쪽이랑 정렬 방향이 같아져서 교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엘스트럼만 남길 게 아니라 다 남길 거면 이거 다 분리하고 여기 조금 떼주고 이런 데 좀 정리해주면 어, 음, 요 상방과 요 뒷 후방의 비중격은 전방 따라서 정렬되기 때문에 이걸 잘 분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8년에 나온 논문의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비, 상방이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여기를 요만큼을 잘라서 이렇게 톡 빼자 이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요만큼만 자르면 이게 톡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요 뒤쪽에 뼈가 분리가 됐으니까 요 뼈로부터 인한 장력이 해소되면서 이렇게 톡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저희랑 같은 아이디어고 결국은 요 결합을 여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키스톤이라고 얼마나 분리할 수 있느냐. 이거 다 분리하면은 여기가 뚝 떨어지면서 안 잠고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가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아까 그 얼마나 분리할 수 있느냐 그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일단 보시면 이분은 제가 연골에는 아무 조작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휘어 있죠. 이 뒤쪽에 연골과 뼈 부착 부위를 분리를 하고 그냥 뼈만 좀 쳐냈는데 이렇게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연골이 얼마나 그 뒤쪽 뼈에 의한 장력으로 인해서 휘어 있었는지 우리가 뒤쪽만 분리해도 연골성 망곡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CT는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 이렇게 호전된 걸 볼 수가 있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음, 그러면 이제 안장코는 왜 생기는 거냐 보시면 여기 이제 안장코 라인인데 제가 교과서에 있는 안장코 환자 사진을 그대로 실루엣만 그린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 까만색 라인이 지금 여기 이 화살표 부분이 뚝 꺼지면서 이렇게 안장코가 생긴 라인인데 원래는 이 빨간색 라인처럼 코가 이쁘게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 빨간색 라인일 때는 안쪽에 연골 구조가 요 상해 측비 연골이랑 비중격이 이렇게 파란색 라인처럼 이렇게 요게 이제 전비극이라고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에 이렇게 잘 걸려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코 성형할 때 이 부분이 이제 분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골을 많이 못 남겼다던가 아니면 이 부분을 비경이라는 기구로 세게 민다던가 하면 여기 결합 부위가 약해지면서 이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초록색 라인처럼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코가 까만색 라인처럼 뚝 떨어지면서 이 슈프라티베리아라고 하는데 여기가 꺼지는 이 안장코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장코가 발생하는 거지 여기 결합을 분리한다고 코가 뚝 떨어진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지금 비중격이 걸려 있고 또 비중격 연골은 이 상해 측비 연골을 통해서도 여기도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합을 분리한다고 해서 이게 코가 툭 떨어지면서 안정코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고 하면 아주 심한 뭐 코가 주저앉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런 슈프라티비 꺼지나 않지않고는 얘 때문에 그런다고 이제 요 결합을 분리하면 그런다고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우리가 이 결합을 분리해서 상방 비중을 교정한다고 해서 안장코가 생기는 건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시면 제가 안장코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보시면 보세요. 이 부분에 뼈가 아직 그대로 있죠. 많이 휘었죠. 위쪽에서. 근데 뼈가 그대로 있는데 많이 휘었죠. 위쪽에서. 뼈를 다 제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코가 주저앉았나요? 물론 실리콘을 넣긴 했지만 그러지 않죠. 그리고 지금 아직 붓기가 덜 빠져서 아직은 좀 일로 치우쳐져 있는데 붓기 빠지면서 당연히 일로 나오겠죠. 점막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의 결합을 분리한다고 해서 안장코가 생기는 건 아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고 다음 사회에서 이제 수술 전에 이렇게 휘어있던 게 반드시 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CT에서 봐도 예, 왼쪽으로 이렇게 상방에서 많이 휘어 있었는데 예, 많이 호전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다 펴졌죠. 예, 다 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 이제 코성형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비중격 확장 이식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앞에도 압력이 걸리면서 요 전방 비중격을 누르면서 전방 비중격이 휘어버리는 겁니다. 보시면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인데 예,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죠. 이쪽으로 예, 수술 후에 보시면 예, 반드시 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할 수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미용적으로 어,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환자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굳이 다 열지 않고 안쪽에만 절개를 넣어서 이렇게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병원에서 하신 분인데 수술 전에 보시면 수술 전에 오른쪽으로 많이 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많이 휘어 있으신데 수술을 하고 나서 모양은 괜찮아졌어요. 환자가. 근데 저희가 이분은 뒤쪽에서 이렇게 휘어있던 부분이랑 비중격 뼈랑 연골이랑 분리하고 하니까 앞쪽에서 아까 휘어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수술방에서 좀 개선되는 것처럼 보여서 전방 비중격 교정을 따로 하지 않고 나왔는데 수술 후에 보니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용적으로는 뭐 만족한다고 하셔서 미용적으로 큰 차이 없죠. 안쪽에만 절개해서 한 건데 만족한다고 하셔서 안쪽에 절개해서 요 비중격 휘었던 것만 다시 실리콘이 들어갔죠. 수술 후라 네, 교정하고 나온 사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정을 다 할 수가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기능코성형 케이스들도 몇 개 있었는데 비중격 측면에서만 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비중격 교정술은 전방과 상방 비중격이 꼭 교정이 돼야 됩니다. 망곡이 있다면. 안 그러면은 비밸브에 막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뒤쪽 거 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막힙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나서 아직도 코 막힌다고 하셔서 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다 대부분 요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술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이번에 이제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고 또 발표 준비하면서 이제 내용들이 좀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서 어, 우리 환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담아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